볼까요?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잠 깨고. 오늘 첫날이라 수업 그렇게 많이 안 할 테니까 잠 깨고 봅시다. 일단은 너네가 뭐 약수령 논술을 신청을 했지만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뭐 진짜 관심이 많아가지고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닌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대학을 어디를 갈 수 있을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내신으로는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래서 다른 걸 찾아보니까 논술이 있네? 근데 논술 중에 약수령 논술이 있네? 근데 학원에서 약수령 논술을 하네? 해서 이제 들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나는 수시로 안 되니까 정시해볼까? 했는데 갑자기 그걸 명렬쌤한테 얘기했더니 명렬쌤이 넌 정시 안 돼! 논술해! 해가지고 논술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에서 논술을 하게 됐겠지만 이제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따로 그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는 설명회를 안 해서 아마 정보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학부모님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듣고 잘 설명을 해드리세요. 근데 그게 귀찮아! 그러면 학원에 연락해! 이렇게 얘기해. 너네 부모님이랑 친한 분들은 친하겠지만 안 친하잖아 별로. 나도 학생 때 그랬어. 맨날 엄마랑 싸우고 집 들어가자마자 문 닫고 들어가고 성적 물어보면은 싫다고 하고 말 안 하고 그랬어. 나 똑같았어. 그러니까 아는데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오늘 잘 듣고 대답해드리고, 그리고 싫다 그러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알겠죠? 어차피 내 전화번호랑 내 전화번호를 확통해서 대부분 봤던 얼굴인 것 같긴 한데 내 전화번호고요. 이름은 권예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고3 수업은 확통이랑 약수를 이렇게 두 개 담당하고 있고, 일단 올해도 약수를 당연히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올해 약수를 진행을 하면서 원래 올해 약수는 7월 말부터 7월 초? 7월 중순?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 수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그러니까 1학기 동안 이제 정시를 어느 정도 준비한 학생들, 그러니까 수원수들 또는 공부한 학생들 기준으로는 약수령 논술 준비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게 아닌 학생들, 수원수투가 좀 어렵거나 했는데도 잘 안 돼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는 좀 힘든 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내년에는 좀 일찍 시작해보자 해서 이제 원장님이랑 이제 의논을 하고 이제 명예쌤이랑 의논을 하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일단 1차로 12월에 개강을 하고 나중에 2차로 6월이나 7월에 한 번 더 개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강이 된 건데, 일단 올해는 이제 7월 달에 개강을 해서 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내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왔어요. 내가 처음에 이제 하면서 얘기했던 게, 사실 처음 맡게 된 게, 약수령 논술을 처음 맡게 된 게 원래 약수령 논술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 근데 그 분이 약수령 논술을 한 3년째 하셨었어요. 그 전에, 나 하기 전에 3년째 하셨었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약술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7월에 오픈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6월 달에 그만두신 거야. 근데 이미 7월 달에 하겠다고 하는 애들 다 있어. 반은 있어. 근데 앞에 설 사람이 없어. 근데 수학 선생님은 그 당시에 나랑 명예쌤밖에 없어. 누군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6월 초부터 그 선생님이 이제 그만두시기로 그걸 안 시점부터 이제 거의 집에서 약수령 논술이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 얼마 안 됐어요. 한 5년? 4년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기출들을 다 풀어봤어요. 모든 학교를. 한 달 내내.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집에서 공부만 하냐고. 수학 문제가 푸냐고. 자기 좀 놀아달라고.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먹고 살려면 이건 해야 된다. 왜냐면 맡았는데 수업을 못해. 몰라,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여기저기 설명회도 막 다니고, 심지어는
목동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데 약수령 논술 인기 있는 엄청 큰 학원들 많아. 진짜 논술만 하는, 수리 논술이랑 약수령 논술만 하는. 근데 그런 데는 기본 한 반에 막 30명, 50명씩 하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안 가는데 잘. 무튼 그런 학원들이 있는데 그런 학원에 전화해서 상담도 받아봤어. 학생인 척. 학생들 상담도 받아. 실제로 전화해가지고. 목동에 있는 학원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내년엔 안 하겠다. 준비할 게 너무 많다. 나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못한다. 그리고 올해 나의 목표는 일단 애들을 유지하는 거. 시험 볼 때까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한 명이라도 붙여보겠다라고 이제 원장님이랑 얘기를 했어. 그래서 원장님이 알겠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약수령 논술이에요. 근데 올해 일단 붙은 건 3명이고요. 10명 중에 3명이 붙었고 지금 1명이 가천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비 4번인데 작년에 그 과가 이제 10명까지 빠져가지고 웬만하면 붙일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4명이 붙은 상태예요. 거의 10명 중에 10명으로 시작해서 10명으로 끝났는데, 그래서 10명 중에 4명 정도 붙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네 해가지고 이제 한 중간에 한 9월쯤에 이제 약수령 논술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결과만 잘 나오면, 그리고 내가 이제 준비한 게 결과가 나와야 내 준비가 맞는 거잖아.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사실 내 준비가 틀린 거잖아. 이게 강사의 숙명이거든 사실.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애들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수업이 잘못된 거죠. 애들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강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한 명을 목표로 했는데 거의 한 40%가 붙은 상황이라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돼서 이제 올해는 좀 일찍 개강을 해서 하여튼 했는데, 그래서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이 일단은 실시 대학을 쭉 알아야겠죠. 약수령 논술이 뭔지도 모르고 하면 망해요. 당연히 뭔지도 모르는데 어떡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약수령 논술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만 적어놓은 이유는 여기에 적혀있는 거 말고는 쓰지 말란 소리예요. 알겠죠? 왜냐? 여기에 안 적혀있는 대학들은 수시로 4등급 후반도 갑니다. 5등급도 가요. 여기 안 적혀있는 데들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는 최소한 4등급권까지는 적어 놓은 거고, 그래서 일단은 올해부터 약수령 논술을 시작한 게 국민대죠. 국민대가 올해 시작을 했고, 근데 국민대는 올해 시작을 했을 때도 내가 한번 애들한테도 예상을 해서 웬만하면 국민대를 쓰지 마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랑 똑같게 국민대는 약수령 논술이 아닙니다. 약수령 논술이라고 돼 있지만 약수령 논술이 아니에요. 그냥 수리 논술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국민대는 웬만하면 본인이 수리 논술까지 준비할 게 아니면 국민대는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높은 대학이긴 하지만 그냥 따로 떼놓은 거고, 보통은 요렇게를 많이 써요. 지금 그래서 올해 상명대가 1명 붙었고 가천대 1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로 따졌을 때, 수시 교과로 따졌을 때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당연히 종합에선 좀 더 내려가겠지. 그리고 특히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에 면접이 있어서 등급컷이 좀 더 내려가긴 해요. 근데 올해 그 가천대 기다리고 있는 애 있지? 걔가 종합으로도 가천대를 썼거든? 같은 과를. 근데 예비도 못 받았어. 근데 걔가 등급이 3.4였어. 근데 생기부를 내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가 이제 특수한 경우기도 하지만,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기도 하지만 종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합은 내신 컷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내신을 보고 안정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걔도 이제 가천대를 가장 낮은 학교로 쓰고 위를 썼어. 종합을 위로 썼어. 근데도 예비도 못 받았어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종합은. 그래서 일단은 내신 같은 거는 교과를 기준으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가 한 3등급 초반대까지 해서 붙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라고 되어 있는 요 정도가 3점 초에서 한 3점 중반 정도 가요. 3점 중반 정도?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한국외대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예요. 그러니까 이과예요, 이과. 한국외대는 문과는 인문 논술을 보고
이과는 약수령 논술을 봐요. 특이하게. 캠퍼스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캠퍼스인데도 높은 이유가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하면 긴데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게 대학에 분교가 있고 본교가 있어요. 분교는 캠퍼스, 너네가 아는 그 연대 캠퍼스, 아니면은 고대 세종 캠퍼스, 아니면 홍대 세종 캠퍼스, 요런 거. 그런 게 이제 분교.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학교. 이름은 똑같은데. 근데 본교라는 건 같은 학교.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는 같은 학교예요. 그 예시가 성대랑 수원대. 성대는 공대가 수원에 있죠. 성대는 수원에 있고, 그 다음에 수원대가 아니라 경희대. 경희대도 공대가 수원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본교, 같은 학교. 그러니까 한국 외대는 본교예요. 본교, 글로벌 캠퍼스지만 본교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장에도 본교로 다 찍혀서 나오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캠퍼스가 다르다 보니까 내신은 조금 낮은데 인기는 있는. 그래서 이제 3점 초반에서 유지를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상명대 한 명 붙었고, 가천대 한 명 기다리고 있고, 한국 외대도 한 명 붙은 상태예요. 이렇게 붙은 상태고, 이렇게고, 그 다음에 삼육대랑 서경대는 아마 대학에 관심이 이렇게 별로 없는 학생들은 모르실 거,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서삼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는 있지만 인서울은 아닌 참 애매한 학교들. 그러니까 뭐 인하대도 서울에 없지만 인서울이라고 치잖아. 그거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돼. 서울에는 있어. 그렇지만 대학의 레벨 자체는 인서울이라고 치지는 않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된다. 막 그렇다면 엄청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내신이 이제 3점 초에서 중반 정도 되니까. 내신이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닌데 서울에는 있지만 가천대보다는 살짝 낫다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는 있지만. 상명대는 서울에 있으면서 인서울로 쳐주는 학교고, 왜냐면 이제 너네가 흔히 말하는 광명상가 알죠?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인서울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그 상의 상명대가 저기 있는 거예요. 알겠죠? 상명대는 서울에 있고 인서울로 치는 학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울에는 있지만 가천대보다는 살짝 낮은 학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시 상담이나 너네가 원서를 쓸 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나쁜 학교는 아니다. 근데 이제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 문제가 걸려가지고 안 쓰는 학생들이 꽤 많고, 그리고 서경대는 문과학교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강해요, 사실. 그래서 이과 기준으로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안 쓰는 편이고, 그래서 약수령 논술에서는 그 이 두 개가 그렇게 많이 쓰는 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쓸 거면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학교예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알겠죠?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서경대는 시험을 9월 말에 봅니다. 원서 쓰자마자 바로 봐요. 그리고 이제 발표도 일찍 해. 서경대는 발표도 일찍 해요. 그래서 애들이 납치될까 봐 안 써. 그러니까 경쟁률이 생각보다 진짜 낮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학교 가천대는 평균 경쟁률이 한 40대 1 정도 됩니다. 뭐 간호학과는 뭐 90대 1까지도 가고 막 심한데, 편차가 심하긴 한데 한 보통 평균이 한 40대 1 정도 되는데, 저기는 평균이 한 20대 1? 한 절반 수준 정도예요. 그리고 수능 전이다 보니까 9월에 일단 넣어놓고 9월 모의고사를 잘 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막 모의고사 몇 개 볼 거 아니야. 근데 잘 볼 것 같아. 그럼 안 가고.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서울에 있으면 된다. 서울에 있으면 된다.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 된다. 그럼 뭐 그런 거 크게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는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딨냐? 하여튼 경기권에 있어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은 데 있어요. 멀지는 않은데. 그래서 나는 대학 이름이 중요하다. 대학 이름이 중요하다. 지금 이번에 붙은 애도 이제 대학 이름이 중요하다, 자기는. 그래서 이제 썼는데, 그래서 여기 있고 얘 있고, 뭐 고대 세종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D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아마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나도 잘 몰랐어, 사실. 나도 잘 모르는 학교고, 약수령 논술 하면서 이제 알게 된 학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좀 학교라 괜찮은 학교고, 그런데 이제 역사가 별로 안 돼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 학교인데, 이 한국공학대가 요즘 뜨고 있는 학교죠. 요즘 뜨고 있는 학교고, 공대만 있다 보니까 더 뜨고 있는 학교. 원래는 이제 수원대보다 밑에 학교였는데 요즘 많이 치고 올라와 수원대보다도 높은, 입결이나 다 보면 수원대보다 높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붙은 애가 얘죠, 얘. 한국공학대 한 명 붙은
반도체 공학인가? 그렇게 해서 4명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고 좀 그런 상태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D라고 되어 있는 거 어느 정도냐면 3점 중후반 정도 돼요. 중후반 정도. 그래서 걔 같은 좀 그렇잖아. 그 한국공학대 붙은 애는 이제 안 쓰려다가 4점대야 내신이. 근데 내가 그냥 마지막에 쓰라 그랬거든. 4점대인데 뭘 가리냐. 한국공학대 싫다. 4점대인데 뭘 가리냐. 그래서 썼지. 근데 붙었지. 근데 이제 감사하다고 연락이 온.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 그래서 4점대가 넘어가면 여기까지는 가리지 말고 쓰세요. 4점대 본인 내신이 4점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종합도 쓰고 당연히 여기 있는 라인들의 종합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내신을 보면. 특히 가천대 같은 경우에 면접 때문에 확 떨어지니까 써봄직하다라고 느낄 거야.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은 종합을 쓰시고 여기까지는 가리지 않고 쓰는 게 낫지 않나. 뭐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못 쓰니까 그 정도고 여기 마지막 여기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내신 자체가 4등급이 좀 넘어가요.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 정도 되는 학교들이에요. 수시를 봤을 때, 그 교과를 봤을 때. 그래서 본인 내신으로 못 가면 한 장 정도는 요 4개 중에 하나만 그냥 한 수원대 정도만 쓰세요. 수원대 정도만. 제일 많이 뽑기도 하고 요 라인에서 제일 많이 뽑기도 하고 경쟁률도 그렇게 빡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쓸 거면 그냥 그정 수원대 정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호 쪽으로 가려는 학생들이 좀 있다라고 명예쌤이 얘기를 하셔서 간호는 따로 빼놨는데 간호는 이렇게만 뽑아요. 5개만. 5개만 뽑고 앞에 없는 게 이렇게 2개죠. 이렇게 2개죠. 그리고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을지대 병원이 있어서 유명하고요. 간호나 의대나 이쪽은. 그래서 을지대는 간호가 아니면 쓰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일부러 안 넣어놓은 거고 근데 간호를 쓸 거면 을지대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왜냐면 간호 쪽이나 의대 쪽은 유명하니까 그리고 신한대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신한대도 다른 학과는 다 안 유명해. 근데 간호만 유명해. 원래는 간호학교였어. 그래서 간호만 캠퍼스가 달라. 다른 거 다 여기 있고 간호만 달라. 알겠죠? 그래서 신한대 같은 경우도 간호가 조금 이제 강한 간호로 내신을 봤을 때 간호만 놓고 봤을 때는 2점대? 2점 후반? 정도 되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 쪽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 보시고 이렇게 5학교 뽑는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약수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대학을 어느 정도 정하세요. 약수령을 시작할 거면. 왜냐면 중간에 분명히 흔들려. 이게 맞나? 왜냐면 시험은 결국 11월이잖아. 10월에 보고 11월에 보고 이때 보는 거잖아. 근데 그때까지 준비하는데 나오는 결과가 없잖아. 우리가 중간에 뭐 기출을 보고 하겠지만 나오는 결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흔들려.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도 흔들려서 그만둔 애들이 있어. 약수령 논술을 한 3개월 준비해놓고 원서 쓰는데 약수령을 안 써. 입시 컨설팅을 받았는데 약수령은 희망이 없대. 그렇게 말하더래. 3개월 동안 준비해놓고. 내가 괜찮다고 계속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만둬.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돼. 본인의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 리스트를 그리고 약수령을 어느 정도 쓸 건, 몇 개 정도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정하셔서 가라고 적어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약수령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시작하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천대는 쓴다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보통 쓴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 가천대 제외하고도 일단 이 정도 대학의 라인별로 쭉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이 정도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파일은 내가 그 약수령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다시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대표적인 한 C단계까지만 정리를 해놨어요. 대표적인 학교들에 대해서 특징들을 몇 개 정리해 놓은 건데 아까 내가 이제 국민대를 보지 말라고 했던 게 수학이 8문제인데 그 중에 절반이 미적입니다. 근데 그 미적이 4점짜리 수준으로 나와요. 미적, 수능 4점짜리 수준. 그러니까 그리고 단답 플러스 서술인데 서술도 되게 간단하고 거의 다 단답이야. 그러니까 답을 맞추냐 못 맞추냐로 10점이 갈려. 그런데 합격 컷은 거의 다 맞아야 돼. 아마 예상으로는. 아직 합격 컷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으로는 거의 다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을
정시에서 2등급 이상을 받는 애들을 받겠다라는 의도예요. 애초에 시험 문제 자체가. 국어는 엄청 쉽게 내고 수학이 8문제인데 그 중에 4문제가 미적인데 그 4문제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의도야 애초에. 미적으로 2등급 이상을 받는 애들을 걸러서 받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리논술이랑 마인드가 비슷해요. 그래서 하고 최저로 사탐을 쓸 수 없습니다. 최저를 맞출 때. 무조건 과탐. 그러다 보니까 수리논술까지 준비할 게 아니면 굳이 국민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되는데,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도 없고요. 단답 플러스 서술이라 얘도 맞추면 돼. 근데 문제가 이 정도는 아니고요. 가천대랑 비슷해요. 문제 난이도는. 근데 거기서 서술이 어느 정도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내가 상담을 해드리겠지만, 가천대 기출이나 우리가 가천대 모의 논술 이런 거를 막 볼 건데, 보는데 답은 잘 맞추는데 자꾸 서술해서 깎여. 그러면 그 학생은 상명대가 유리한 학생이에요. 서술이 쉽거든, 상명대가. 그리고 반대로 또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6문제예요. 근데 상명대는 국어가 2문제죠. 이번에 상명대를 붙은 애도 어떤 애였냐면 수학을 잘해. 약수령 봤을 때 수학을 잘해. 근데 국어를 죽어라 못해. 그러니까 맨날 수학에서 잘 보고 국어를 진짜 못하는데, 걔가 개입으로 말한 게 상명대 국어는 너무 쉽다는 거야. 그래서 2문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수학에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천대를 기준으로 준비를 많이 할 텐데 가천대에서 수학은 잘 보는데 난 국어가 너무 어려워. 국어에 자꾸 점수가 깎여.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합격에서 국어가 6문제인데 가천대 기준으로는 그 6문제 중에 다 맞으면 좋고, 국어에서는 한 문제보다 많이 틀리면 안 돼요. 거의 이제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개보다 많이 틀리면, 2개부터는. 알겠죠? 지금 이번에 기다리고 있는 예비 4번 걔도 이제 오늘 또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또 예비가 나와가지고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걔도 확정은 아니지만 국어는 웬만하면 다 맞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야 좀 하고, 이제 예비가 좀 큰 애들, 예비가 아예 없는 애들도 있고, 예비가 좀 큰 애들 10번대 애들은 보면 국어에서 좀 애매한 게 한두 문제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수학 수준은 비슷한데. 그래서 국어에서 좀 힘들다 싶은 학생들은 상명대를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국어가 워낙 쉽게 나오고 국어가 판별력이 없으니까, 거의 다 맞으니까 국어는.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또 나머지 애들도 쭉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세종은 아까 웬만하면 쓰지 말라 그랬죠? 얘는 미적을 봐요. 6문제 중에 수학 6문제가 끝이야. 국어 안 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미적이 3문제가 나오고 그게 생각보다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세종을 목표로 미적을 준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데를 쓰세요. 한국 애들을 쓰든. 왜냐면 똑같은데 미적만 안 보니까. 국어도 안 보고 똑같은데 수학만 보는데 이제 미적을 안 보고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한국 애들을 쓰는 게 낫지. 같은 라인이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안에서 대학을 쓰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한 번씩들 보시고 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논술 합격 컷인데 이게 이제 작년 거고요. 재작년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문제가 나중에 우리가 풀어보면 느낄 거야. 작년 문제가 어려웠어, 수학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제 확 낮아지죠. 그치?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과들이 있어요. 간호학과나 아니면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클라우드 공학과? 이런 가천대는 특수학과들이 있어요.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고, 클라우드 공학과는 내가 알기로는 카카오랑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클라우드 공학과는. 그래서 이제 붙으면 거의 글로 취업하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과들.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컬 캠퍼스에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애가 여긴데, 얘가 약대 밑에 있는 학교입니다. 약대 밑에 있는 과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로 많이 들어가는 공대인데 특이하게 공대 캠퍼스가 아니라 메디컬 캠퍼스에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제약회사로 많이 취업을 해요. 그렇죠? 그런 과고, 이제 나라랑 연계해서, 정부랑 연계해서 만들어낸 과라 이제 좀 특수학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특수학과가 몇 개 있어. 그것 때문에 높은 거야, 요 최대는. 근데 이걸 제외하고 보면 한 요 정도 보시면 돼요, 평균치로. 그 외의 과들은.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우리가 총 150점 만점이거든? 그리고 15문제, 한 문제당 10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 평균치로 보면 한 12개 맞추면 어느 과든 거의 다 갑니다.
12개 맞추면. 그러니까 얘기했던 거야. 국어에서 2개 이상을 틀려버리면 우리가 이제 3문제가 여유가 있는 건데 틀릴 수 있는 3문제가 있는데 국어에서 2문제를 틀려버리면 수학에서 1문제 빼고 다 맞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2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에서. 그렇죠? 국어에서 3문제 틀리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국어가 너무 걱정이다, 어렵다. 그러면 국어 학원을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차라리. 아니면 국어를 지금부터 시중에 있는 그냥 약수령 교재 있어. 가천대 약수령 교재 이런 거. 뭐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아요. 내가 다 봤는데 그래서 만든 거거든. 다 봤는데 퀄리티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 근데 거기서 국어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국어만. 따로. 알겠죠? 학원 다니는 게 부담스럽다 싶으면. 근데 사실 지금부터 다니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국어는 무튼 국어가 워낙 발목을 잡습니다. 이번에 애들도 막 시험 끝나고 자신 있게 근데 저 가천대 수학 다 풀었어요. 이랬는데 떨어졌어. 예비도 없어. 그 무조건 이제 어디서 계산 실수했거나 틀렸거나 국어가 발목을 잡은 거거든 결국에. 그런 거니까 국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약수령을 서술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외의 범위를 써도 그러니까 로피탈이나 너네 이제 수투하면서 비율관계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 막 윈터나 어디 다른 학원들 가고 하면 이제 뭐 거리곱이나 이상한 것들 막 많이 알려줄 건데 그런 것들을 써도 돼 수리논술은. 근데 약수령논술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쓰시면 그냥 다 그냥 빵점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교육과정 내에서 너네가 여태까지는 수능 공부나 아니면 내신 공부를 했을 때 좀 생략했던 부분들까지도 다 신경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오래 걸리는 거야. 쓰는 게 오래 걸리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중에 내가 그 해설지를 보여줄 거야. 너네 그 쭉 넘겨보면 뒷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네모칸을 넣어놨어요. 해설 쓰라고 넣어놓은 거야. 답안지 쓰라고. 근데 생각보다 크죠? 그 네모칸이. 생각보다 커요. 근데 그 네모칸에 채워서 쓰려고 그러면 잘 못 쓸 거거든? 너네가 나중에 풀어보면 알 거야.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 네모칸에 채우기도 힘들어. 근데 그 네모칸의 한 3분의 2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지는. 좀 이따 내가 잠깐 나가서 뽑아와 볼게. 애들의 이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내가 답안지가 있거든? 우리가 그걸로 연습을 할 건데 그것보다 학교마다 조금 편차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살짝 크거나 살짝 작거나 둘 중 하나야. 근데 그 칸을 보면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계산 과정은 못 씁니다. 당연히 그래프 못 그려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여태까지 풀었던 그 습관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답을 구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거를 서술할 땐 그래프를 없이 써야 돼.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건 나도 그래프로 그리는 거 이제 풀어줄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사실 수투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푸는 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건데 서술할 때만큼 그래프를 쓸 칸이 없습니다. 쓸 칸이 없어. 너무 작아, 칸이.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더라도 네 줄로 요약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서술을 할 때. 그래서 그 칸을 내가 넣어놨는데 그 칸에 나중에 이제 또 내가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따로 푸시고 뭐 노트나 이런 데 따로 푸시고 그다음에 그 너네가 푼 걸 틀려도 되고 채점 기준이랑 안 맞아도 돼. 우리가 아직 채점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니까. 채점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틀리셔도 되니까 네 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세요. 네 줄로. 네 줄로. 알겠지? 그러니까 등식이 4개여야 된다가 아니야. 줄이 4줄. 줄이 4줄 정도? 아니면 뭐 글씨를 좀 작게 쓴다라고 하면 5줄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는 맞아요. 그거랑 이제 가로는 맞춰놨어요. 일부러 좀 어느 정도는. 그래서 가로는 맞으니까 거기 기준으로 한 4줄 정도 또는 5줄 정도로 요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채점 기준에 맞춰서 쓰는 거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그 작성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총 가천대 기준으로 보면 15문제고요. 15문제고 80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5분 이상을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얘는 그냥 단순 계산인 거고 국어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국어는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단어 찾기야. 빈칸에 들어간 단어 찾기. 매칭시키는. 그러니까 국어는 이제 보통 내가 막 정보를 찾아보고 하니까 합격자들의 그런 걸 보니까 80분 중에 국어 6문제를 보통 20분에서 25분 내에 풀어.
합격한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도 국어는 나중에 이제 연습할 건데 국어를 내가 해설까지는 해줄 수 없지만 연습하게끔 만들어는 드릴 거예요, 국어를. 그래서 국어 나중에 연습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수학 연습할 때도 80분 중에 60분을 기준으로 수학 연습을 할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점점 줄일 거야. 60분으로 시작했다가 좀 익숙해지면 55분으로 줄이고 50분으로 줄일 거거든. 그래서 최종은 50분 내에 수학을 다 푸는 걸로. 근데 수학이 총 9문제잖아. 9문제고 이거를 50분 내에 푸는 거를 결국엔 최종적으로 연습을 할 거니까 한 5분, 6분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쉬운 문제는 빠르게 풀고 어려운 문제는 좀 더 시간 쓰고. 알겠죠? 단순 계산으로는 5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특이랑 수능 완성에서 나와요. 근데 가천대가 어려운 축에 속하거든, 시험이. 그래서 우리가 가천대를 기준으로 볼 건데 가천대에서 다 따져보면 여태까지 역대 기출을 다 따져보면 작년 게 어려웠는데 작년에 그 어려운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레벨 3가 2문제 내지는 3문제가 나왔어요. 쉬우면 1문제, 2문제 정도고. 알겠죠? 너네 수특 그래도 풀어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레벨 3가 한 레벨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1, 2문제. 어려운 시험이면 3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레벨 2 이하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예제, 유제 정도에서 한 2문제, 3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고 레벨 1, 2문제에서 한 2문제, 3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간단히 가천대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하면 9문제가 수원 수투가 정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4문제, 5문제 아니면 5문제, 4문제야.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 나는 수원이 자신 있으니까 수원만 하고 수투는 버리겠다. 절반 버리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버릴 단어는 있어. 내가 중간중간에 이거는 거의 안 나온다. 여태까지 5년 내에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을 거야.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후순위로 밀어도 되지만 이제 특정 단원 자체를 버리거나 난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없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 가천대 기다리는 애도 선생님 저는 수열은 진짜 못하겠어요 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시켰거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운 좋게 수열이 좀 쉽게 나와가지고 맞췄다고는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원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돼요. 너무 다 고르게 나와. 단원별로. 쉽게 말하면 한 단원당 하나씩 나오고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이 정도라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버릴 만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다 하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과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가져온 건데 예시를 가져온 건데 문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단순히만 봐.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 풀 거니까. fx라는 3차 함수가 있대요. 그럼 3차 함수를 적분해서 4차 함수를 만들겠대. 근데 그 4차 함수가 0과 k 사이에서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우리 수투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극값이니까 미분해서 0인 점 찾죠. 그리고 0과 k 사이에 극값이 있어야 되니까 0과 k 사이에 미분했을 때 근이 있으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fx를 적분해서 gx를 만들었으니까 얘에 대한 미분은 fx겠죠? 맞지? 그러니까 g'x가 fx겠죠. 그치? 그리고 그 fx가 0인 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게 0에서부터 k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떠오르니? 사이값 정리가 떠오르셔야 돼요. 사실은 0과 k 사이에 근이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 0에서 0 집어넣어보고 k 집어넣어보고 둘의 부호가 다르다로 풀죠. 맞죠? 그게 사이값 정리잖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풀면 여기서 몇 점 받을까? 10점 만점짜리예요. 10점 만점. 한 문제 더? 방금 설명했던 거? 그냥 미분할 거야. 극값이니까 얘가 0일 거고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0 넣었을 때 F0이 음수면 FK는 양수인 거고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인 거고 그러니까 곱했을 때 음수다 해서 이제 범위를 구하실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요. 똑같이. 답이 나와요. 그럼 몇 점 받을까요? 10점 중에 5점 받아요. 왠 줄 알아? 봐봐. 우리가 방금 내가 설명한 거에서 오류가 뭐냐면 0에서 함수값이 음수고 k에서 함수값이 양수면 그 사이에 근이 있겠죠. 이게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근데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라고 해서 근이 없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우만 본 거잖아.
근데 음수일 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양수일 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따졌어, 안 따졌어? 안 따졌죠. 그걸 따지는 게 5점이야, 요 배점에서. 요 첫 번째가 그걸 따지는 거거든, 사실. 앞뒤가 다 잘려 있어서 헷갈릴 텐데, 이게 5점이죠. 요 한 줄이. 요 한 줄 5점. 그러니까, 난 분명히 다 쓴 것 같고, 다 맞은 것 같은데, 예비도 없어. 이런 애들이 진짜 많거든? 그 이유가 이런 거 놓쳐서 그런 거예요, 사실. 한 문제 다 풀었다고 생각해 답까지 구했는데 5점밖에 못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약수령에서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또 꼭 언급을 하고 가야 되는지, 이거는 수투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수능이랑 좀 다르다. 그리고 풀이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도 없죠. 적분 문제고 막 사이값 정리 문제 이런데 그래프가 하나도 없지. 그런 것 때문이요. 칸에 못 적어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앞으로.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 해서 우리 자체 교재 있죠?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될 거고, 여기 주 1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수원 얘기하는 거예요, 수원. 아까 내가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수원을 많이 까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은 최대한 천천히 나갈 거예요. 수원은 그래서 미리 시작을 하는 거고, 수원은 미리 시작을 하는 거고, 수투 같은 경우에는 특강 때 시작을 합니다. 수투 같은 경우에는 특강이 1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총 6회차가 나옵니다. 총 6회차가. 그래서 6회차 안에 수투를 웬만하면 끝내는 쪽으로. 근데 혹시나 못 끝낸다 싶으면 뭐 3월 첫째 주나 해서 끝내는 걸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수투는 그래도 개념 설명은 좀 줄여도 되죠. 개념 설명은 좀 줄이고 문제 많이 풀고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2017학년도가 수특이 나옵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와요. 그럼 수특이 나올 거고,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6월이나 이제 4, 5, 6월 중에 나오는데, 매번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그 정도 시즌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수특이 먼저 나올 거니까 3월 달에 수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서술하는 걸 연습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수능 완성이 나올 거니까 수능 완성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술하는 연습을 쭉 할 거고요. 그러니까 1학기 내내 할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타이밍이 좀 안 맞는다, 우리가 좀 일찍 끝난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는 따로 이제 요거 기출학습을 끼워 넣을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할 거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1학기가 끝났죠. 1학기가 끝났죠. 그럼 1학기가 끝나면 이제는 기출문제 학습을 할 겁니다. 기출문제 학습을 할 거예요. 기출문제 학습하는데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려요. 알겠죠? 이것도 가천대 기준으로 웬만하면. 왜냐면 가천대를 준비하면 웬만한 학교들이 다 준비가 돼요. 난이도는 가천대가 거의 제일 어렵고 다 밑에고, 다 이제 난이도는 다 쉽고, 가천대에 비하면 다 쉽고, 그러다 보니까 가천대를 준비하면 웬만한 애들이 다 준비가 돼서 이제 특정 학교 몇 개 빼고는 일단은 가천대를 기준으로 기출하면서 이제 개별 첨삭을 다 해드릴 거예요. 내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험지 너네 답안지 낸 걸 다 걷어가서 내가 손으로 수기로 다 첨삭을 해서 다 나눠줬거든, 매일 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조교한테 못 맡겨요, 그거는. 자꾸 조교한테 맡겨서 좀 일을 줄이라고 원장님이 말씀은 하시는데 안 돼. 조교가 뭘 알아. 그래갖고 뭐 이번에 합격한 애들 중에서는 이제 내가 한두 명씩은 시켜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웬만하면 내가 내 손으로 다 첨삭을 해서 다 나눠드릴 거고, 그래서 그 첨삭한 걸 가지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일 올 때마다 하나씩. 근데 여기다가 주 2회라고 했는데 이 둘은 아직 미정입니다. 여기까지는 확정. 1학기까지는 주 1회로 진행되는 건 확정. 근데 1학기가 끝나고 주 2회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일단 적어놓긴 했는데 일단은 주 2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너네가 어차피 1학기 끝나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해봤자 수능 준비인데 2회씩 불러서 차라리 공부를 시키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이제 고민 중이에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주 2회를 했는데, 그건 이제 이때 시작을 했으니까 주 2회를 했던 거고, 너네는 1학기 때부터 했는데 주 2회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 미정이에요. 이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는 기출시험을 끝나고 자체 모의고사고, 자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는 내가 15회차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15회차를 다 풀고 애들이 시험을 보러 갔고, 그래서 올해도 아마, 내년에도 아마 15회차 정도 국어랑 수학이랑
가천대 기준으로 6문제, 9문제 배치를 해서 시험을 볼 거고 80분 맞춰서 매일매일 올 때마다 시험을 볼 거고 당연히 그것도 첨삭을 할 거고 그런 식으로 15회차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까지 다 끝나고 수능까지 끝났어. 수능까지 끝나면 진짜 하는 거 없잖아. 근데 가천대가 수능 끝나고 보통 10일 정도 뒤에 봐요, 시험을. 수능이 목요일이니까 다다음 주 주말에 보거든? 한 10일 정도 뒤에 봐요. 그러다 보니까 10일 동안 할 거 없잖아. 오세요. 오세요. 와서 매일매일 하나씩. 매일매일. 진짜 말 그대로 매일매일. 학원 올 때마다가 아니라 그냥 매일 올 거야. 매일. 월화수목금. 웬만하면 내가 일요일은 잘 안 부르긴 하는데 이제 그때 봐서 가천대가 시험이 너무 빠르면 일요일까지 와서 이제 쭉 보는 거고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이제 해서 무튼 그건 그때 가서 근데 이거는 뭐 선택이에요 선택 수능 전까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난 해줄 거고 근데 거기서 하고 이제 좀 더 필요하다 나는 좀 더 하겠다 하시는 학생들만 선택적으로 와서 특강 형식이니까 선택적으로 와서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를 와서 매일매일 와서 하나씩 모의고사 모의고사 그래서 이 전까지 아마 한 15회차 정도 보게 될 거고 여기까지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회차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거의 수특에 있는 수능 완성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변형을 한 번씩 다 풀어보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제 중간중간에 변형 문제들도 내가 숙제로 나눠주겠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시험 형식으로 쓰는 거를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게 돼요. 마지막 8회차 만들 때는 진짜 이제 어떤 문제를 내야 되지 싶을 정도로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해서 시험이 끝난다. 하면 여기까지 하면 되게 짧아 보이지만 11월, 12월이 돼요. 그렇게 해서 시험 보는 거. 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게 1년 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약수령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는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돼서 내가 뭐 너네가 많으면 좋지 나야. 근데 좋은데 그거랑은 별개로 뭣도 모르고 덤비면 안 됩니다. 약수령은. 이제 첫날에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내가 좀 후회를 한 게 그런 건데 중간에 흔들려서 안 할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주변에서 힘들다 그럴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자기 자랑을 좀 하면 그 내 전에 3년 동안 다른 선생님 하셨다고 했잖아.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한 번은 중간에 한 번은 이제 반이 터질 뻔했어. 학생이 안 모여서. 그리고 광명 지역에 약수령 논술을 홍보하는 학원이 없죠. 아마 그럴 거야. 왜냐면 아름아름 내가 알거든. 주변 학원에서 약수령 논술을 했던 걸 합격자가 없었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붙였어 이게 아니라 그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덤비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떨어져요. 약수령이 2,000명 뽑는다고 해요. 근데 보통 평균이 40대 1이라고 치면 8만 명이 시험을 보는 거야. 그 중에 2,000명이 붙어 7만 8천 명은 떨어져요. 7만 8천 명이 떨어져.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떨어지고 내가 그래서 10명 중에 1명만 붙일게요가 사실 10% 붙이겠다는 거야. 그게 엄청난 거야. 사실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냥 그걸 목표로 해서 했던 거고 그런 건데 그냥 얘기해주고 너네를 겁주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힘들다고 할 거고요. 힘들 거예요. 합격률이 적을 거고 올해 40% 나는 기적이라고 봐요. 기적이라고 보고 내 목표는 이제 10%에서 조금 늘려서 한 20%를 목표를 이제 좀 더 이제 준비를 할 거고 이제 해봤으니까 나도 진짜 올해는 거의 막 약수령 논술 때문에 그냥 그거에 치여서 올해는 쫓겨왔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할지도 알고 미리미리 준비도 했고 이제 이 교재도 사실 11월에 완성을 했어요. 11월에 완성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나도 정리가 됐고 이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고 나도 어느 정도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래도 목표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한 2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에 누군가는 붙을 거고 누군가는 떨어질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너는 가능성이 없을 거다 아니면 붙기 힘들 거다 그걸 왜 하냐 이런 말에 흔들릴 거면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도저도 안 돼요.
몇 주 그냥 해보고 끄적여보고 나랑 안 맞아 하고 그만둘 거면 빠르게 그만두세요. 뭐 나는 학생 수가 많으면 좋겠지. 근데 뭐 별로 그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고요. 나는 그냥 열심히 하는 애들, 남아있는 애들을 목표로 해서 거기서 그냥 한두 명, 두세 명 더 붙이는 게 내 목표지. 그냥 학생을 많이 끌어모아서 하겠다는 내 목표에 없어요. 그런 생각은. 알겠죠? 난 마인드 자체가 그렇고 애초에 1, 2학년 때 가르칠 때도 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 거니까 힘들다는 거를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다는 거 알고. 근데 이제 내가 학기 중에 주 1회로 줄이는 건 일단 1학기 때까지는 내신을 신경 쓸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약수령이 해보면 알겠지만 숙제가 많은 과목은 아니에요. 숙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거에 대한 첨삭이 필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학기 중에 주 1회를 하는데 그 숙제가 일주일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해봤자 50문제 내외? 그러니까 일주일에 50문제 정도는 풀 수 있잖아.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 정도 숙제가 거의 없다시피 진행되는 과목이고, 학원에 와서 그 대신 빡세게 하고 학원에 와서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런 과목이에요. 해보면 알겠지만 학기 중에는. 그래서 부담이 별로 없게끔 최대한 작고 그렇게 진행되긴 할 텐데 또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들렸을 때 그거를 사실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붙으면 끝이에요. 주변에서 막 힘들다 붙으면 끝이야. 그 한국 외대 붙은 애도 걔 육문술이야. 육문술이야. 부모님이 막 나한테 말려달라고 막 그랬던 애야. 근데 붙으면 끝이야. 그럼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연락 와. 말려달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가능성 없다고 하는 거에 흔들릴 거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손을 놓을 거면 일찍 놓으세요. 하다가 그만두면 얼마나 시간 낭비야. 나도 시간 낭비고 너네도 시간 낭비야. 내가 한 명 한 명 첨삭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한 명당 최소 30분씩은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첨삭하는데. 시험지 하나 첨삭하는데. 몇 명이야? 지금 우리 13명인가 그래요. 그럼 390분이에요. 6시간이에요. 6시간 반이에요. 6시간 반. 오래 걸려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올 때마다 그걸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한 명 주는 게 준비 시간도 줄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할 거면 하고 말 건 말고. 왜냐면 텀이 길어 되게. 수능 준비하는 거랑 똑같아. 텀이 길어. 결과는 11월에 나오고 12월에 나오고. 그러니까 흔들리겠지. 당연히 중간에 흔들릴 거예요. 올해도 흔들리는 데 얼마나 많은데. 7월부터 시작해도 흔들려. 5개월밖에 안 되는데. 흔들리는 데 얼마나 많고 그만두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니까 알겠죠? 내가 이 얘기를 올해는 안 하고 시작을 해서 중간에 흔들리는 애들을 막 이제 가능성이 없는데 흔들리는 애들은 사실 뭐 어쩔 수 없고, 가능성이 내가 보기엔 있는데 쓰는 거 보면 있는데 자꾸 이제 주변에서 말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애들을 막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이 안 되면 그만두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이 좀 올해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미리 얘기합니다. 힘들어요. 어렵고. 사실 합격률이 10%만 돼도 20%만 돼도 목동에선 현수막 걸어요. 실제로 현수막 걸어요. 작년에 이렇게 홍보하더라고. 수강생이 2,000명인데 그중에 100명 붙었대. 그럼 20분의 1이잖아. 퍼센트로 따지면 5%죠. 근데 2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제 홍보를 하더라고. 2,000명 중에 100명. 1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미리 알아두세요. 힘들 거고, 지칠 거고, 텀이 길다 보니까 지칠 거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막막할 텐데, 이제 내가 그래서 첨삭할 때마다 우리 지금 2월까지는 괜찮은데 3월달 첨삭하고 막 3월달 뭐 이때 뭐 첨삭하고 하면서 내가 코멘트를 한 번씩 이제 적어 드릴 거예요. 좀 힘내라고. 코멘트도 적어 드릴 거고,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된다, 뭐 이 정도 뭐 그런 하여튼 코멘트들을 쭉 적어 드릴 텐데 열심히 합시다. 할 거면 열심히 하고, 안 할 거면 그만두고. 알겠죠? 나는 이것만큼은 확통에선 이런 말 안 하는데 약수랑 논술만큼은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대강 시험 그냥 쉽게 생각을 할 거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실 거면 이제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논술이 여태까지 2년 내지는 2년 반 동안 쌓여있던 수시를 엎고 가는 건데, 남들은 2년 반 동안 열심히 한 거를 엎어서 나는 그 사람보다 잘 가려고 하는 건데, 1년 열심히 해서 그걸 할 수 있으면 1년 반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1년 열심히 하라고. 알겠죠? 알겠죠? 현실적으로. 그 한국외대 붙은 애도 내신이 5.5예요. 근데 한국외대 갔어. 그거를 엎으려고 걔는 이제 한 학기지만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알겠죠? 그런 거니까 남들이 한 거를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한다 생각하세요. 알겠죠? 뭐 너네가 2년 반 동안 안 했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붙는다고 못 말해요. 내가 맨날 얘기했거든. 10명, 걔네들한테도 이제 10명 중에 다 떨어져도 난 사고 안 할 거다. 10명 중에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난 할 거다. 그 대신 목표는 10%다. 한 명이라도 붙였으면 좋겠지만 다 떨어져도 난 모른다. 이제 마인드는 그렇지 않지만 말은 이렇게 계속 애들한테 그렇게 했거든. 정신 차리라고. 이제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무튼 너네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죠?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시면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수학 1, 그래서 일단은 정규 수업 때는 토요일에는 수학 1만 들고 오시면 돼요. 앞으로는. 알겠죠? 근데 답지가 같은 색깔이라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내가 앞에다가 이제 수학 1이랑 수학 2랑 답지가 똑같은 색깔이에요. 문제집은 다른데,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앞에다가 내가 수학 1 적어놨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수학 1으로 이제 들고 오시면 되고요. 들고 오시면 되고, 내가 중간중간에 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서술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수특 답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넣어둔 답지 있지, 그거랑 똑같이 푼다 생각하면 돼.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거랑 똑같이 풀면 너무 길어져서 안 되긴 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랑 똑같이 푼다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면 이거를 써도 되나 쓰면 안 되나 헷갈리면 답지에 그게 써져 있으면 써도 되는 거고, 답지에 그게 안 써져 있으면 쓰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판단을. 그래도 헷갈리면 나한테 질문하시고. 알겠죠? 이게 교육과정 안의 범위인가 아닌가가 헷갈리면 답지 보시고, 써져 있으면 교육과정 안의 범위인 거고, 없으면 교육과정 밖의 범위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헷갈린다 그럼 물어보시고. 알겠죠? 일단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듣느라 고생들 하셨고, 중간에 쉬는 타임도 없이 쭉 얘기를 했는데 듣느라 고생들 하셨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수1에서 지수 파트는 간단하게, 어차피 지수에서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거든?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서 지수 파트에서 필요한 설명들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어차피 많이 안 나갈 거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지수 문제를 숙제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잠깐만, 내가 태블릿을 놓고 와서 태블릿만 잠깐 들고 올게요. 잠깐 쉬고 계세요. 힘들 텐데.
지수로그라고 돼 있는데 일단 지수 문제만 같이 보는 걸로 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그래서 지수 문제 쭉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가 이렇게 흔들리냐? 일단은 내 생각에는 너네가 지수의 연산은 할 수 있지. 아니야? 지수의 연산은 할 수 있다. 이거 지수 법칙 알지? 할 수 있지. 지수 법칙 할 수 있죠. 지수 연산 할 수 있죠. 그치? 내가 그렇게 눈치를 봐야 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아니면 너네 스스로도 확신이 없니? 그런 건데 지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지수의 연산 문제, 지수 문제는 보통 1번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해요. 지수 문제는 보통 1번, 2번 그러니까 쉬운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지수 함수는 가끔 어렵게 등장하지만 등장을 하는 단어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 몇 가지를 보면 지수의 연산은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아마 내신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A의 n제곱근이라고 있고 A의 n제곱근의 개수는 n개예요. 맞죠? 그치? 그건 이제 내신형이고 어차피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를 지금부터 볼 건데 그게 일단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가 있고 n이 홀수일 때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치? 그리고 a의 n제곱근이라는 거를 식으로 한번 써드리면 x의 n제곱이 a가 되는 x값을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n이 짝수면 그러니까 짝수 제곱이면 너네가 생각했을 때 짝수 제곱이면 얘가 무조건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맞죠? 양수 아니면 0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a가 양수고 또는 a가 0이고 a가 음수다를 나눠놓고 보면 a가 음수면 x가 존재할 수 없다.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는 0 있죠. 0. 즉 한 개 있죠. 한 개. 한 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의 4제곱이 16이야. 그럼 x는 뿔마2라 그러죠. 뿔마2. 맞죠? 그치? 항상 뭐가 있다?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 그래서 얘는 2개가 된다. 이렇게. 분필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전부 다 한 개다라는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a가 0일 때는 0인 건데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 0이다 라고 나오면 당연히 x는 0이겠죠. 그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봐봐. x의 세제곱이 8이다 라고 하면 x가 2겠죠.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하면 x가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전부 다 한 개 한 개 존재하는 건 알아야 돼. 맞죠? 다 한 개 한 개 존재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뭘 알아야 되느냐? 부호를 아셔야 돼요. a가 양수야. 그랬을 때 x 구하면 뭐라고? 2. 똑같이 양수죠. a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럴 때 x 구하면 뭐야? 마이너스 2죠. 음수죠.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에 따라서 전부 다 한 개 한 개씩 있을 건데 그게 항상 A의 부호를 따라간다라는 것까지 A의 부호를 따라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에서 이런 문제 있을 거니까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정수인 지수, 뭐 유리수인 지수 해가지고 지수의 확장이라고 부르는데 지수의 확장에서 또 한 가지 많이 등장을 하는 게 그런 거 있어. 이런 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5제곱근 루트 2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해라. 이런 문제 보셨을 거예요. 내신하면서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같이 봅시다.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내가 얘를 지수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지수식으로 바꿔보면 여기에서 있는 5제곱근이라는 건
5제곱근이라는 건 지수로 바꿨을 때 분모 자리로 들어가는 애고, 맞지? 여기에 있는 n제곱이라는 건 분자 자리로 들어가는 애다. 이렇게 알 수 있지. 맞죠? 이런 식으로 지수의 확장에서 우리가 유리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시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고 갈게요. 2에 5분의 n제곱을 그냥 여기 마이너스까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 지수들의 각각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무슨 수가 된다? 역수가 된다 또는 분수가 된다라는 거. 분모 자리로 들어간다 라는 거.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분의 1 이런 거. 그냥 마이너스의 의미 자체가 분수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마이너스가 있으면 n은 음수여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가 사라질 거니까 그런 조건 따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거 여기 5 분모에 있는 5는 뭐 의미한다? 제곱근. 쉽게 말하면 루트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 5가 살아있으면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없다 라는 거. 그다음 얘는 상관없죠. 얘는 그냥 제곱이니까 2를 몇 제곱 해도 전부 다 자연수일 거니까 얘는 상관이 없다. 얘는 그냥 제곱을 의미한다 라는 것까지.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뭐다? 아, n은 5의 배수겠구나. 5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실수의 개수 따지는 문제와 자연수가 된다, 정수가 된다. 사실 얘는 근데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많이 등장하는 문제랑 약수량 논술에 많이 등장하는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아. 왜냐면 기본 베이스가 EBS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가끔 이런 오해를 해. 수능 수학을 준비하면 그럼 약수량도 준비가 되겠네? 라는 오해를 해. 근데 반대야. 약수량 논술을 준비하면 수능 수학이 준비가 돼요. 왜? 서술 때문에 그래. 서술 때문에. 수능 수학 푼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서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뭐 도움은 되겠지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들은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수능 수학에서 중요한 문제가 약수량 논술에서 중요하긴 하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저 두 문제 지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수의 연산 같은 건 앞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서술이 중요할 만한 문제들은 내가 서술에 대해서도 꼭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 내가 서술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는 문제들은 그냥 평상시 풀던 대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따로 서술을 언급하지 않는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방금 설명했던 거죠. 보시면 9n의 세제곱근 중 자연수가 존재할 때 라고 돼 있어. 그럼 9n의 세제곱근 중 자연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9n이 결국 세제곱수다 라는 걸 의미하겠죠. 왜냐면 세제곱근을 씌웠을 때 자연수인 거니까. 맞죠? 맞죠? 그 말은 결국 제가 세제곱수다. 근데 9n이라는 건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n이니까 결국 이 n은 뭐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3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겠죠? 왜? 3이 있어야 3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아, 그러면 n은 뭐겠구나? 3k 세제곱이겠구나 라고 쓰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보면 2의 3분의 1 제곱이죠? 그치? 요만큼 2의 3분의 1 제곱이지? 그래 놓고 요 앞에 또 3분의 1 제곱이 있죠? 그럼 2 기준으로 보면 2의 9분의 n제곱일 거고요. 여기 n제곱 있으니까. 곱하기 3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만 있네요. 이렇게만 있으면 3분의 1 제곱이겠네요. 그러니까 3의 3분의 n제곱이겠네요. 됐나요? 괜찮죠? 근데 얘가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당연히 자연수겠죠? 그치? 그럴 거니까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건 뭐다? n은 9의 배수다라는 게 나오겠네. 9의 배수겠다. 왜? 9가 없어져야 되니까. 9랑 3이 없어져야 되니까 n은 9의 배수다.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찾냐? 약수령에서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직접 넣어서 다 찾는 거 좋아해요. 그래 뭐 하면 돼? K가 1일 때 9의 배수가 아니다. 2일 때 9의 배수가 아니다. K가 3일 때 9의 배수다. 해서 끝.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그게 이제 서술이 너무 긴 것 같다. 그러면 그래서 얘가 이제 n은 3k 세제곱 꼴이다. 그리고 n은 9의 배수여야 된다. 따라서 k는 3이다. 해서 따라서 n은 81이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알겠죠? 이 정도는 뭐 서술이 어차피 긴 게 아니니까 그냥 너네가 풀이를 쓰면 그 풀이 안에 채점 기준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짧은 풀이들은. 알겠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곱근이 어떤 지수식이 자연수가 된다, 정수가 된다가 나오면 지금처럼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이 정도 문제가 1번 문제로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1번 문제로. 알겠죠? 이 정도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연산에 관한 문제들이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5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f2부터 fk까지 합이 1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맞죠? 그러면 지금 당연히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인데 n이 짝수와 홀수일 때를 나누겠죠. 그치? 근데 여기 뭐가 있어? n-5가 있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눴던 것처럼 n-5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누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와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를 나누겠죠. 맞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n이 홀수일 때 fn은 1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n-5가 0보다 크다 이면 fn은 2고 그 다음 n이 5이면 f5는 당연히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n-5가 0보다 작다이면 fn은 0이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11이 되는 k값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뭘 좋아한다고? 직접 넣는 거 좋아한다고. 10 넣어보고 되면 답. 11 넣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약수령은 보기 없어요. 다. 보기 없어요. 그래서 보기에 보통 이런 거 있으면 7 한번 넣어보고 9 한번 넣어보고 터무니없으면 뭐 13 한번 넣어보고 이러잖아. 그렇게 보면 안 돼.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10 넣어보고 11 넣어보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칸이 부족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너네 시험지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직접 넣어보는 것처럼 계산을 하고 만약에 답이 11이 나왔어. 그러면 해설지에다가는 K가 11일 때 값만 계산해주면 돼.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답을 찾을 때는 직접 몇 개 넣다 보면 이제 감이 오잖아. 감이 오니까 그걸로 이제 찾으면 돼. 예를 들어서 11을 한번 넣어보면 여기가 만약에 K가 11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이제 N이 5보다 클 때는 다 두 개니까 그러면 6, 8, 10 있겠죠. 그럼 여기에 6, 8, 10일 때는 2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N이 5일 때는 짝수니까 뭐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11보다 작은 홀수 1, 3, 5, 7, 9, 11 있죠? 그러니까 6개 있지? 그러니까 1, 3, 5, 7, 9, 11에서는 6개다. 그럼 계산하면 몇이야? 12지? 12죠? 여기 이제 16개, 여기서 6개고 여기서 6개니까 12개죠? 그치? 그러면 줄이면 되겠지? 그럼 답이 아마 9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답안지에다가는 K가 9일 때 해서 쭉 해서 11이 되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결론은. 왜? 어차피 다 못 써. 그런 식으로. 뭐 혹시나 계산 틀렸니?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 틀렸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답안지에다가 적을 때는 문제지에다가는 뭘 적든 상관이 없지만 그래프를 줘도 되고 뭐라도 상관없어요. 문제지는 되게 넓어요. 칸이 되게 넓어요. 쉽게 말하면 A4 용지 한 장에 거의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들어가. 그러니까 칸이 되게 많아. 그런데 답안지도 좀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답안지는 A3 한 장에 9문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나중에 보여줄게. 근데 그 위에는 수험번호 적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내가 뽑아올게. 한번 봐봐. 알죠? 한 그 정도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9문제 한 8문제 정도 들어가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정도 이제 지수의 연산 정도는 조교쌤한테 질문을 해도 충분히 받아줄 거니까 그 정도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의 연산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주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우리는 합시다. 13번. 13번에 얘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10의 6분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만약에 진짜 서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6제곱근 루트에 10의 n제곱은 얘고, 64의 6제곱에 n분의 1제곱은 이제 2로 바꾸면 2의 몇 제곱이야? 얘가 2의 6제곱? 그럼 36제곱? n분의 36제곱이다. 이렇게 바꾸면 되고, 여기 2로 바꾼 거 보니까 얘도 이제 2와 5로 쪼개서 볼 수 있겠죠? 그렇지? 뭐 2와 5로 쪼개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n제곱이고 곱하기 5의 6분의 n제곱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따라서 뭐 밑에 걸로 할까요? 위에 걸로 할까요? 밑에 걸로?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위에 걸로 해도. 그럼 10의 6분의 n제곱 곱하기 2의 n분의 36제곱, 이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얘를 뭐 k라고 쓸까요? 뭐 m이라고 쓰든 k라고 쓰든 쓰고, 여기다가 k는 자연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따라서 그러면 6분의 n제곱에서 6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n제곱은 6의 배수이고, 그 다음 얘 n은 36의 약수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 n은 뭐라고 쓰면 돼? n은 뭐가 있겠니? 36의 약수 그냥 옆에다 적어볼까? 이거를 이제 답안지에다 적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문제지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거야. 1, 2, 3, 4, 6, 9, 12, 18, 36 이렇게 저거로 하나씩 해보는 거지. 제곱했을 때 아니고 4, 4, 16이니까 아니고 6, 6에 36 되고, 9, 9, 81이니까 안 되고, 14의 제곱 12의 제곱은 144니까 6의 배수 되네? 이런 식으로 얘도 될 거고 얘도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n은 뭐다? 뭐 6, 12, 18, 36이다. 따라서 4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답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노란색으로 내가 썼잖아. 그래서 뭐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채점 기준이. 이게 나오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 답 쓰는 게 4번. 이렇게 해서 4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고, 채점 기준은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은 달라.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자면 가천대 기준으로 우리는 어차피 준비를 할 거니까, 가천대 기준으로는 여태까지 채점 기준이 4개를 넘어간 적이 없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4개야. 너무 쉬운 문제는 3개짜리는 있어. 3개짜리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4개까지거든, 채점 기준이.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계속 그냥, 여기는 어차피 채점 기준이 안 적혀 있으니까 본인의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 풀고 여기서 채점 기준 4개를 뽑아내면 뭐가 좋을까? 그러면 얘는 이 4개 말고 없잖아, 사실. 저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느냐, 저 문제에 있는 식을. 그 다음에 그 식에서 n에 대한 조건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 그 n을 조건을 가지고 찾고 답을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배점으로 따지면 뭐 3, 3, 3, 1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3, 3, 4가 되거나 이런 식일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이제 그냥 풀고 끝 이게 아니라 채점 기준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를, 채점 기준 4개를.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채점 기준 4개는 나중에 기출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금처럼 내가 계속 여러 번 얘기해 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점 기준을 내가 아는 이유가, 사실 모의노트를 만들면서 수특이랑 수능 완성에 있는 모든 문제를 채점 기준을 내가 다 매겨봤거든. 거의 모든 문제를. 너무 쉬운 문제들 말고. 그러다 보니까 대강 아는 거예요. 막 매겨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예상치로 하다 보니까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면 참 좋긴 한데 지금 정리 중이라, 정리가 다 되면 아마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14번도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지수가 마무리가 되고요. 로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쭉 넘어가서, 여기 약수령 연습 문제라고 있죠?
약수령 연수 문제들, 단순 계산 문제들은 그냥 쭉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지수 문제들은 그래도 풀어보세요. 어차피 내가 순서대로 배치를 했으니까 35번까지 풀면 되겠네요. 35번. 그 다음 뒤에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이제 뒤에 문제 35번 이후에 있는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나랑 같이 풀 거니까 일단은 숙제는 35번까지. 그 중간에 로그는 빼고. 그럼 해봤자 한 30문제, 많아봤자 30문제 정도 되죠? 아마 그 정도요. 계속.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그것보다 조금 많이. 지금 이제 개념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나가는 거고, 학기 중에는 한 50문제 정도? 50문제 정도? 뭐 지수로그 합쳐서 하나? 뭐 이 정도? 나갈 거니까 부담이 없을 거다, 학기 중에도. 그래서 우리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나도 부담스러워. 나도 힘들고, 나도 사실,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정리하면서. 사실, 결국에는 근데 항상 붙은 애들보다는 떨어지는 애들이 많잖아.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 소식을 듣는 게. 나도 적응이 안 되고, 매년 들어도, 매년 뭐 대학 붙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맨날 들어도 매년 적응이 안 되고 참 안타까운데, 뭐 그렇다고 목표를 합격생이 더 많게 하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20% 얘기했지만 사실 올해보단 많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우리 4명보다 많이 붙여봅시다. 알겠죠? 4명보다 많이 붙여봅시다, 여기서. 알겠죠? 어떤 학교든 학교의 그거는 이제 본인의 내신 성적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거는 맞춰서 나중에 원서를 쓰고 할 건데, 우리가 최대한 붙는 쪽으로, 4명 이상 붙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1년 동안. 알겠죠?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했어요. 월요일에 4시 하세요? 응.